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독일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마스 에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철물점은 단순 생활 편의시설의 수리에 사용되는 수리용품들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철물점이 작은 도시형 마을에 있는 탓에 주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쓰이는 모든 시설을 수리해주는 사실상 수리공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철물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트럭 기사의 삶을 살아오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의 철물점을 운영하게 된 이유에는 지금 저와 함께 마을의 철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인 아저씨 근수 아저씨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독일에서 그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오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독일을 중심지로 삼고 그림과 관련된 사업을 해오시던 것은 맞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더 큰 그림 교육과 관련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지내오던 시간보다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오던 아이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예술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학원에 보내주셨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더군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과 밖에서 축구를 하면서 놀거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기까지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밑에서 받기도 싫은 그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 저는 수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죠.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림 교육이 끝나면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거나 축구를 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골목에서 축구를 하며 놀던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골목에서 축구를 하던 중 제가 찬 공이 바로 옆집에 있던 한 주택가의 창문을 와장창 깨버린 것이었고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저 친구들과 웃으며 도망을 치려던 순간 저는 한 한국인 아저씨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무더운 여름날 매우 짧은 런닝만 입고 있던 그 한국인 아저씨는 얼굴에 주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마치 만화에 나올 것만 같은 무서운 캐릭터처럼 생겼었는데 저는 그러한 아저씨의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는 무서운 외모와 달리 저에게 유리 때문에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시면서 유리는 자기가 직접 교체하면 되니까 도망간 한국인 친구들도 모두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온화한 아저씨의 모습에 한국인 친구들을 전부 데려왔고 그러한 저희 무리를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골목의 한 슈퍼에 들어가 저희가 먹고 싶은 모든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자신의 집 유리창이 깨졌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아저씨가 마치 아빠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아저씨의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기도 했죠. 그 집에는 저와 같은 아이는 없었는지 아주 간단한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아저씨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까지도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고 저는 점점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는 아저씨와 함께 노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그곳에는 제가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드라이버나 각종 공구 심지어는 어디 쓰는지도 모를 화장실 변기마저 자리 잡고 있었기에 호기심 많은 나이였던 저에게는 그저 그곳이 천국과 다름없었죠.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아저씨의 철물점에 놀러가게 되었을 때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철물점에 있던 다양한 공구들의 사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응니은 나 남자라면 이러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그저 10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정말 많은 수리공으로서의 기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셨고 아주 가끔 자신이 독일어를 배워왔다면서 수리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주시는 도중 저에게 독일어에 대해 물어보시는 모습은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매번 그림 교육에 대한 복습을 하지 않고 한국인 아저씨의 철물점으로 사라지는 저의 모습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몰래 따라오셨고
결국 제가 한국인 아저씨의 철물점에서 수리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날 수 있다는 마음에 매우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어머니께서는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그림이 아니라 이러한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기술들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된다는 말과 함께 다양한 기술들을 그저 재미삼아 가르쳐주고 계셨던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아저씨 근수 아저씨네 철물점으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제는 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매번 제가 올 때마다 간단한 라면이나 한국의 비빔밥들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다양한 철물점의 도구 사용법이나 수리를 하는 방법들을 아저씨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은 제가 하루 중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수 아저씨네 철물점에 도착한 날 어째서인지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항상 저를 반겨주시던 또 다른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며 이제 근수 아저씨는 당분간 철물점에 못 올 것 같다면서 아저씨가 저한테 전해주라고 했다는 작은 공구 상자와 장갑을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약 1년 동안은 근수 아저씨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곳에 도착해 근수 아저씨가 있는지 확인하던 날들도 있었지만 6개월 뒤에는 아예 그 철물점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는 근수 아저씨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10살이 조금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그림학원이 더는 수강생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이미 근수 아저씨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은 사라진 뒤였지만 독일로 떠나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근수 아저씨를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때 당시 저에게 더욱 큰 상실을 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독일로 돌아온 저는 독일에서의 각종 교육과정에 적응해 나가며 그저 평범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온 탓인지 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저에게 그림에 대한 교육들을 강요하시면서 점점 저를 가만히 집에서만 앉아서 그림만 그리길 원하는 생활로 만들어 가시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와 약 5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도 실은 그림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집안에서의 생활에만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저는 그림은 2번 다시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 관련된 학과에는 지원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던 기계나 산업공학에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선택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께서도 이제부터의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면서 더는 저에게 그림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가고 난 뒤부터는 10대 때의 기억 때문인지 독일 친구들보다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으로 갈 때마다 어린 시절 저에게 다양한 공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근수 아저씨네 철물점은 제가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제일 처음 들리던 장소였지만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곳 철물점은 이제 간판조차 남아있지 않은 건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슬프면서도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저는 다시 활동적인 저의 모습을 찾게 되었지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시게 되면서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은 계속 기술과 관련된 공부를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에 걸리신 아버지는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큰 병원비의 부담을 안겨주셨죠. 아버지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러한 큰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저는 대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곧바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트럭 기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트럭 기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하던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차라는 물체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트럭 기사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또한 트럭 기사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트럭 기사로서의 삶을 약 2년 정도 살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차가 막히지 않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너무 차가 막혀서 앞을 내다보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도로에 지하 수도관이 파손된 듯 상당히 강하게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도관의 물은 점점 도로 자체를 침수시키고 있었고, 낮은 지역의 도로였던 탓에 도로에 있던 차들은 점점 이동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빨리 달려와서 고쳐도 모자라지만 독일의 시설 공무원들은 무려 해당 사고를 5시간 이상 방치했고, 그 덕에 저의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위의 승용차들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늦게 도착한 독일의 시설 공무원들은 그저 높이 치솟아오르는 물기둥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며 그저 손을 놓고 머리만 극적이고 있더군요. 저의 트럭 기사 일에까지 지장이 있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려던 찰나,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트럭에서 갑자기 한 한국인 아저씨가 내리더니 한국말로 비켜보라는 말을 하며 그 수도관 쪽으로 다가가시더군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였기에 그 한국인 아저씨가 매우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독일 공무원들과 몇 번 대화를 주고받으신 그 한국인 아저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곧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 10명과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는 지하 수도관에 직접 내려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공무원들은 자신들도 당황한 듯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 한국인 아저씨 무리가 수리를 시작하니 이내 높이 솟아오르던 물기둥은 멈추게 되었고, 물이 지하도의 한쪽으로 빠질 수 있게 임시 방편의 길까지 만들어서 도로에 넘치던 물은 점점 안정화되더군요. 차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독일인들도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침수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더니 차에서 내려 한국인 아저씨 무리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감사하다는 손을 흔들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다가간 순간 저는 저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아주 오래전 저에게 수리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근수 아저씨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저씨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아저씨의 오른팔이 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아저씨께서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반가운 한국말로 저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안아주시고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당뇨병이 너무 심해지신 근수 아저씨께서는 결국 팔을 잃게 되어 의수를 착용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때 당시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독일에 이민을 간다는 말에 저도 모르는 사이 저와 가까운 마을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좁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도관을 빨리 고칠 수 있었냐며 물어보았는데,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빨리 고쳐야 정상이라면서 다행히 수도관의 파손 부위가 크지 않아서 간단히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막아놓고 물이 빠질 수 있는 틀을 잡기만 한 것이라면서 별것 아니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저씨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시설 공무원들은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오는 데에만 수십 시간이 걸린다면서 수리를 시도하지 못하던 것이었고, 다행히도 근수 아저씨는 마침 새로운 수리 장비들을 트럭에 받아서 옮기고 있었기에 도로를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었다면서 운이 좋았다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제가 독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독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놀러오라는 명함을 하나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약 10년 전과 똑같은 한국의 근수 아저씨네 철물점에서 무언가를 배우던 소년처럼 아저씨의 친구분들이 독일에서 운영하시는 철물점에 놀러가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근수 아저씨와 아저씨의 한국인 친구분들은 위험하게 트럭을 운전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들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는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고마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보수 또한 트럭기사보다 훨씬 많이 주시겠다는 말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근수 아저씨와 함께 저희가 담당하는 마을 독일인들의 생활 수리를 빠르게 고쳐주는 사람들로 유명해지면서 철물점의 사업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병원비도 근수 아저씨의 철물점에 일하면서 충분히 낼 수 있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다행히도 아버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하셨죠. 매일매일 근수 아저씨와 함께 철물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